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잘해야 될 텐데. 네, 잘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1분 남았네요. 오늘의 진행은요, 간단해요. 제 소개 잠깐 해드릴 거고요. 저 사람 누군지 이미 아시는 분들이 거의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왜 저런 걸 하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앞자락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읽어드릴 책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환상박물관 수리홀에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1장하고 2장 읽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이제 장들은 매일매일 2챕터씩 돌아가면서 저희가 릴레이로 낭독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말하는 사이에 11시가 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직 1분 남았네요. 네, 립스틱만 바르신 것 같은데, 아유, 그럴 리가요. 립스틱만 발랐겠어요? 지금 얼굴에 파운데이션도 많이 바르고 제가 눈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썹도 열심히 그리고 네, 코로나여가지고 마스크를 이만큼씩 쓰고 다니니까 화장할 일이 자꾸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네요. 네. 걱정인 거는 지금 또 재난 문자 오니까 라방 한 번씩 끊길 수 있는데 재난 문자가 아침에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11시니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헤어스타일 고맙습니다. 동글동글 라이프의 동글 엄마이자 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 9년차 교사고요. 그리고 그림책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노현정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네네. 그런데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께 환상박물관 술이홀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라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책이요. 달달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그림책 큐레이터다 보니까 선생님 이런 거 그림책인가요? 했더니 그림책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책은 아니고요. 문고파 이렇게 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요.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페이지에 반드시 12세 이상이 읽기를 권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네. 오늘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인사해 주시는데, 네. 옷도 예쁘게 입었다고 해주시고, 반짝반짝 빛난다고, 네. 필터를 입혔습니다. 저한테서. 그 라방 필터를 잘 골라서 잘 입혔어요. 네. 너무너무 반가운 분들이 지금 막 들어와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환상박물관 수리홀을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이 책이 12세 이상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 왜 그렇게 적어놨지? 라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달달북스에서 이 책이 나오면서 계속 홍보를 해주시는 피드를 보고 또 저희가 지금 시즌2거든요. 시즌2인데 시즌1에 재미사마님들이라고 그 굉장하신 분들이 이미 환상박물관 수리호를 릴레이 낭독을 한번 하셨어요. 그분들 걸 보다가 나도 낭독 해보고 싶어. 이 책 재밌게 읽었는데 내가 낭독으로 하면 더 재밌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답니다. 시즌2의 첫 번째 타자로 이렇게 읽어드리게 됐고요. 이 책의 주인공이 두 친구가 나와요. 한 친구는 윤지라는 친구고요. 다른 친구는 수호라는 친구예요. 이렇게 앞자락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이지? 얘네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지? 또 헤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헤쳐나가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재미있기도 했고요. 또
우리 아들이 7살이지만 조금 큰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다면 같이 읽어보면서 소통하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네. 요새 드라마 혹시 25, 21 보세요? 끝났나요? 종방했나요? 제가 넷플릭스로 이렇게 조금씩 보다가 보니까 아직 이번에 새로 나온 에피소드를 못 봤는데 거기에서 펜싱 선수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여자 주인공인 윤지가 그 높이뛰기 선수예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 저는 운동을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운동부의 그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운동하는 친구들은 어제 막방이었대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런 고민거리들이 있겠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 나이도 선수의 그런 고충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미 좀 이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읽었더니 더 재밌더라고요. 어제 막방이었구나. 오늘 라방 끝나면 저는 밀린 에피소드들을 빨리 봐야겠네요. 궁금해 죽겠네.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라방 참여하게 됐고요. 오늘 환상박물관 수리올 1장하고 2장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장이요.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저는 아르바이트 옛날에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했었고요. 요즘은 줌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화상과외? 이런 게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도권에 있었던 대학생이었고 저기 지방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교육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캠 같은 걸로 해서 원격 과외 수업 이런 거를 했었어요. 네. 그런 경험도 있고 혹시 예전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환상박물관 수리월의 아르바이트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 해보시고 읽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군 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일요일 새벽 경기도 파주에 우박이 쏟아졌다. 그날 아침 사람들은 우박 사이에 떨어져 있는 큼지막한 종이학들을 보았다. 종이학의 날개에 아르바라 쓰여 있었지만 종이학을 펼쳐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환상박물관 수리올 아르바이트. 위치 파주 기산리 폐교. 조건 성별 제한 없음. 만 18세 미만만 지원할 것. 애들이 까부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아직 그리 오래 살지도 않은 꼰대들이 박물관에서 호백발 박물관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못 참음. 기간 일주일 혹은 그 이상. 급여 2시간 근무지만 하루 최저임금 보장. 특이사항 마음에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덜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음. 환상박물관 수리올 박물관장 이무기. 덜어 펼쳐보더라도 에이 하고 종이학을 던져버렸다. 여름방학을 맞은 두 아이만이 그 종이학 전단지를 챙겼다. 파주 신도시 운정동의 윤지와 파주의 오래된 마을 광탄면 마장내의 수호. 특히 윤지의 종이학은 날개가 오색이었다. 오색 날개 종이학 전단지에는 한 줄이 더 쓰여 있었다. 특별 패스. 이 전단지로 종이학을 접어 옆에 두고 자면 꿈길 따라 수리올에 곧바로 갈 수 있음. 웃기시네. 그날 밤 윤지는 전단지로 종이학을 접어 머리맡에 두었다. 믿지는 않았지만 궁금했다. 이제껏 환상적인 일 따위가 윤지에게 일어난 적은 없었으니까. 얼마나 지났을까? 윤지는 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커다란 오색 날개가 종이학이 부리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진짜 학이네? 갑시다 알바생. 제가 윙크했나요? 저도 몰랐어요. 종이학이 할머니의 목소리로 재촉했다.
잠깐만요. 윤지는 이상한 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청바지와 티셔츠로 옷을 갈아입었다. 가방까지 챙겨 메고 종이학에 올라탔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종이학은 운정신도시에서 파주의 오랜 중심지인 금촌과 금릉 위를 날았다. 이어 공릉천이 보였다가 보광천이 보였다. 종이학은 어느새 이제껏 본 적 없는 시골 풍경 위를 날고 있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언덕과 숲길을 지나자 폐교가 보였다. 그곳에서 꿈이 깼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윤지는 눈을 뜨고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꿈이 아니었어? 그럼 여기가? 어디를 둘러봐도 작은 폐교가 전부였다. 심지어 폐교 입구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환상박물관, 그런 곳이 있을 리 없잖아. 잠시 뒤 자전거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폐교 앞에 멈추었다. 종이학을 펼쳐본 다른 한 명인 수호였다. 너도 알바 면접 보러 왔어? 나는 수호, 반가워. 손을 들어 수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윤지는 고개만 까닥였다. 너도 종이학을 타고 왔어? 윤지의 말에 수호가 피식 웃었다. 뭐래. 난 자전거 타고 왔지. 안 보여? 윤지는 문득 특별 패스라는 말이 떠올랐다. 종이학을 타고 온 지원자는 오직 하나. 특별 패스를 가진 자신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종이학, 꿈길, 운운하는 소리를 했다가는 이상하게 볼 게 뻔했다. 눈치 챙기자 김윤지. 윤지는 옆에 떨어져 있던 종이학을 챙겼다. 오색 날개 종이학은 밤하늘을 날아와 기운이 다 빠졌는지 새끼 손톱 크기로 줄어 있었다. 난 운정에서 왔어. 김윤지라고 해. 넌? 윤지는 종이학을 호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으며 말했다. 여기서 좀 떨어진 마장리. 자전거로도 좀 가야 해. 그럼 이 동네를 잘 알겠네. 여기에 진짜 박물관 같은 게 있어? 수호는 손가락으로 폐교를 가리켰다. 안에 있겠지. 일단 주소지가 여기잖아. 수호는 넝쿨로 휘감긴 철문을 힘껏 잡아당겼다. 몇 번 힘을 주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때 두 아이 또래의 소년이 운동장 저편에서 철문 쪽으로 걸어왔다. 그냥 넘어와. 수호는 고민하다 철문 위로 올라갔다. 여기가 박물관 맞아? 윤지는 운동장 안에 있는 남자아이에게 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박물관은 미시와 신시 사이에 열려. 뭐? 뭐라고? 뭐? 수호가 철문에 걸터 앉은 채로 되물었다. 여기는 환상박물관이니까 특별한 시간에만 문이 열려. 폐교에서 박물관장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셔. 운동장의 남자아이가 대답했다. 너도 알바야? 난 정규직. 정규직이라고? 와, 여기가 뭐 기사님 프리미엄인가? 알바, 가자! 수호가 윤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무래도 이 박물관은 평범한 곳은 아닌 거야. 하지만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잖아? 돌아갈까? 아니면 가봐? 야! 같은 알바생끼리 뭘 부끄러워하냐? 그냥 잡아! 수호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 거 아니거든? 윤지는 수호의 손을 잡는 대신 몸을 날려 철문에 발을 딛고 그대로 운동장으로 뛰어내렸다. 수호가 놀란 듯 윤지를 바라보았다. 너 뭐야? 높이 뛰기 선수였어. 야, 대단하다. 근데 왜 였어야? 지금은 아니야? 윤지는 수호의 말을 무시하고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윤지는 작년까지 전국에서 알아주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다. 무릎과 발목 부상만 아니라면 올해도 대회에 나갔을 터였다. 1학기 내내 재활치료를 계속했지만 지금도 가끔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팠다. 발목만 나으면 다시 선수 시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보다는 심리치료를 권했다. 하지만 운정신도시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엄마, 아빠에게 쉽게 부탁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더는 높이뛰기 유망주가 아니었다. 윤지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없는 자신은 더 이상 부모가 기대를 거는 딸이 아닐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다. 윤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도 화가 났다. 새 아이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다. 운동장의 키 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어디선가 요란하게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려왔다. 어디서 물소리가 들리지 않아? 윤지가 물었다. 폐교 뒤에 개울이 있거든. 그 개울물로 구름을 만들어. 정규직이 무심하게 말했다. 개울물로 구름을 만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폐교 앞에 도착했을 때 윤지는 창가에 앉은 노인을 보았다. 백발의 할머니가 오른쪽 눈을 애꾸는 해적처럼 검은 안대로 가리고 있었다. 그때 윤지의 얼굴에 툭툭 빗방울이 닿았다. 구름이 이상해. 수호의 목소리에 윤지는 고개를 들었다. 폐교 위에만 먹구름이 맴돌았다. 그 아래로 요란하게 가광! 천둥이 치는데 폐교 밖은 햇빛이 쨍쨍했다. 곧 환상박물관의 시간이야. 폐교 뒤에 개울물을 끌어올려 구름 장막을 만들면 수리호래의 시간이 오지. 남자아이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규직 그게 도대체 무슨 눈 깜짝할 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단층짜리 폐교는 사라졌다. 하늘까지 솟은 물풀의 나무와 그 아래 넝쿨들로 뒤엉킨 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자, 시간의 굴이 열렸어. 따라와. 남자아이가 말했다. 기산리 사람들은 매일 이런 걸 보는 거야? 수호가 정규직에게 물었다. 그럴 리가. 폐교 밖에선 하늘의 먹구름 정도만 보이지. 운동장으로 들어와야만 시간의 굴이 보여. 수호와 달리 윤지는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지난밤 종이약을 타고 꿈길을 날아왔으니까. 하지만 일단 뺨은 한번 꼬집어 보았다. 아프네. 확실히 꿈은 아니야. 종이약을 탄 것도, 눈앞에 갑자기 나무와 굴이 나타난 것도. 그때 박물관장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듯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러자 얼굴에 주름과 검버섯이 사라지고 뱀 비늘이 목덜미에서 귓바퀴까지를 감싸더니 뱀이 되었다. 수호와 윤지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다시 뱀의 비늘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서늘한 미인의 얼굴이 되었다. 뱀 비늘 100을 하면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지. 박물관장 이무기가 씩 웃었다. 윤지와 수호는 그때까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시와 신시 사이의 시간. 오후 1시를 지나 오후 3시를 만나는 시간. 점잖은 양이 소라운스러운 원숭이로 바뀌는 시간. 그때만 환상박물관 수리홀이 이 배교에 나타나지. 당신이 이무기로군요. 진짜 이무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윤지가 두 손을 꽉 쥐고 말했다. 겁먹었으면서 일부러 센 척할 필요는 없단다. 이무기는 입을 벌리고 웃었다. 뱀의 혀가 아니었다. 이무기는 손가락으로 긴 혀를 잡아당겨 둘둘 말았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두 알바생은
구역질을 했다. 맞아, 나는 진짜 이무기다. 용으로 승천할 때까지 딱 1년 남았어. 그래서 함부로 사고는 치지 않는단다. 그러니 무서워할 것 없다만. 박물관장이 두 아이를 쳐다보았다. 내가 이무기라서 달라지는 건 없지. 알바 조건은 똑같다. 딱 2시간. 박물관에서 일한 뒤 일당을 받으면 돼. 일주일 혹은 그 이상 근무.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 어쩌면 내가 인간 사장보다 더 자비로울지 누가 알겠니? 그래도 이무기는 이무기잖아요. 인간 사장은 우릴 잡아먹거나 하지는 않는다고요. 윤지의 말에 이무기가 어깨를 으쓱했다. 면접을 안 보고 그냥 돌아가면요? 수호가 물었다. 저 장막이 거칠 때까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저 장막이 거칠 때까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정규직이 두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까 본 뱀의 얼굴은 그냥 잊으려오나. 두 아이가 고민하는 사이 박물관장 이무기가 팔을 뻗었다. 손끝에 붉은 봉투 2개가 달랑거렸다. 면접비다. 얘까지 오느라 수고했으니 받아야지. 그럼 갈까? 넝쿨이 둘러싼 굴 앞에서 윤지와 수호가 머뭇거렸다. 걱정 마. 육식은 하지만 사람 고기는 끄는 지 오래셔. 정규직은 그렇게 말하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이무기는 그때까지 팔을 내밀어 봉투를 달랑달랑 흔들고 있었다. 두 아이는 그 봉투를 낚아채고 재빨리 수리홀의 세계로 들어갔다. 제가 1장을 읽어드렸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막 인사도 해주시고 목소리 막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언제 윙크를 했었나 봐요. 네, 이제 2장 가보도록 할게요. 2장은 나비장이에요. 다른 알바생은 없었다. 이무기도 없었다. 꺾인 모퉁이에서 스륵 스륵 뱀이 몸을 끄는 소리 같은 것만 날 뿐이었다. 정규직이 윤지와 수호에게 말했다. 잠깐 여기서 기다려. 정규직이 사라지자 두 아이만 어색하게 서 있었다. 양옆의 넝쿨들 사이로 빛이 들어와 나뭇잎 그림자가 촛불처럼 일렁였다. 넌 여기 어떻게 왔어? 수호가 물었다. 전단지 보고. 윤지가 짧게 말했다. 종이학을 타고 꿈길을 날아왔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러면 윤지를 이무기의 손녀쯤으로 오해할지도 몰랐다. 속 모르는 수호는 그저 헤헤 웃었다. 난 방학 동안 돈 좀 모으려고.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 워낙 쥐똥이라서. 아, 그래? 그렇게 말하고는 윤지는 고개를 돌려 앞서 걸었다. 수호는 윤지보다 조금 뒤쳐져 따라갔다. 호기심이 많은 수호는 넝쿨이 벽을 타고 움직이는데 시선을 뺏겼다. 푸연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꽃향기가 은은히 풍겼다. 수호는 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 아무것도 안 잡혀.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다 손끝에 무언가 닿았다. 시골에서는 익숙한 감촉, 이슬에 젖은 수풀이었다. 안에 뭐가 든 거야? 안개를 피우는 꽃 같은 거? 궁금해진 수호는 안개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 순간 넝쿨이 수호의 팔을 휘감더니 힘껏 잡아당겼다. 수호의 비명을 듣고 윤지가 돌아봤다. 수호는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도와줘요! 애가 사라졌어요! 그 소리에 맞춰 벽에서 콩알 같은 것이 우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안개에서 도토리, 밤송이, 개암, 솔방울 등등 크기와 모양이 다른 열매들이 쏟아졌다. 열매들은 요란하게 복도에서 통통 튀면서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윤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심지어 어떤 열매는 날아와 윤지를 공격했다. 잠깐! 왜 그래? 윤지는 밤송이 가시에 팔이 쏘이자 팔뚝으로 쳐냈다. 그러자 바닥에 떨어진 밤송이가 비틀비틀 거리더니 껍질이 까져 꼴깍 숨이 넘어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물론 곧바로 밤송이, 개암, 도토리, 솔방울 같은 열매들이 다시 윤지를 공격해왔다. 잘하는 짓이구나. 면접 보러 와서 사고나 치고 말이다. 윤지가 열매들을 발로 걷어차고 있을 때 이무기가 나타나 소리를 버럭 질렀다. 어쩔 거냐? 내가 파주에 신령한 가막산과 명악산, 심악산에서 구해온 열매의 정령들이 이렇게 밟아버리다니. 이무기는 화가 났는지 뱀처럼 목을 길게 들여 윤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납게 혀를 날름거렸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남자애가 사라진 뒤에 갑자기 열매들이 튀어나와서 절 공격했다고요. 그러고 보니 남자 알바생이었군. 네가 그 아이를 떠밀었느냐? 떠밀다뇨? 제가요? 난 사고뭉치 알바생보다 거짓말쟁이를 더 싫어한다. 그런데 네 말을 어떻게 증명하지? 윤지는 화가 치밀었다. 환상의 세계나 현실 세계나 똑같이 똥같아. 운동 코치나 담임 선생님은 늘 윤지를 미리 의심하고 추궁하고 곱깝게 보았다. 싹싹하지도 않고 말수도 적은데 가끔 하는 말이 건방지다며. 하지만 윤지는 그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말하기 싫을 때는 입을 다문 게 전부였다. 그만둘래요.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문이나 열어줘요. 윤지는 호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누구 마음대로 이무기의 봉투를 받았으면 면접을 보거나 잡아먹히거나 둘 중 하나야. 그때 옆에 있던 정규직이 이무기 앞으로 나섰다. 관장님, 제가 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요. 이무기는 정규직과 윤지를 번갈아 보았다. 국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럼 국도 네가 이 아이부터 해음원으로 데려오너라. 나머지 아이는 차차 찾아보도록. 기껏해야 해음원의 열매 창고로 떨어졌을 테지. 저 아이 이름이 국도였구나. 이무기는 윤지를 돌아보고 깡이 좋네 라고 혼잣말을 하더니 복도 끝에서 스르르 사라졌다. 윤지와 국도는 계속해서 걸었다. 그런데 다른 지원자들은? 없어. 너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국도가 걸음을 멈추었다. 굴의 끝은 막혀 있었고 그곳에 오래된 나비장이 있었다. 나비장에는 4개의 작은 정사각형 서랍이 있고 그 아래에 긴 서랍이 하나 더 있었다. 위에 있는 4개의 서랍은 각각 수리올 환상박물관의 물, 불, 흙, 금의 전시실이야. 박물관장님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지. 이 전시실들의 입구가 해음원 안에 있어. 국도가 가장 아래의 긴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해음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면접은 해음원에서 볼 거야. 해음원? 고려시대의 호텔이야. 지금은 관장님이 살고 계시지. 국도가 서랍을 열었다. 서랍은 마법처럼 쭉쭉쭉 길게 늘어났다. 서랍 안에는 얇은 옥색 비단이 깔려 있었다. 이제 서랍 안으로 들어가면 돼. 나처럼. 국도가 먼저 서랍 안으로 들어가자 윤지는 잠시 주저하다가 따라 들어갔다. 옥색 비단에는 그림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해음령 고개를 넘어 해음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작은 질물 짊어진 여행객들부터 큰 상단의 행렬까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박물관장님이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면접에서 떨어지면 소중한 것 하나를 남겨두고 떠나야 해.
소중한 거? 설마 신체 포기각서라도 써야 해? 국도가 픽 웃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소중한 기억 하나를 두고 가면 돼. 다만 그 기억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어.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안 그래도 버릴 준비가 된 기억이 있거든. 면접에 떨어져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네. 윤지는 높이뛰기 선수 시절의 즐거움 같은 것들을 떠올렸다. 소중하지만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추억이다. 차라리 영원히 되찾지 못하면 그 꿈을 포기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떨어질 리 없어. 관장님께서 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니까. 붙으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해?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 그때 서랍이 조금 흔들렸다. 윤지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지도가 그려진 비단이 점점 얇아지면서 하늘하늘해지더니 이내 구름으로 바뀌었다. 순식간에 두 아이는 허공 아래로 떨어졌다. 국도가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수리홀에 왔으니까 마음을 악기처럼 연주하며 즐거운 상상을 해. 그게 이 세계에서 강해지는 방법이야. 국도가 두 팔을 벌리고 나직하게 외쳤다. 낙하산. 그러자 국도의 어깨 위로 노랑 나비 날개 같은 낙하산이 펼쳐졌다. 윤지는 눈을 질끈 감고 낙하산을 상상했다. 하지만 상상 속 낙하산이 활짝 펼쳐질 리 없었다. 즐거운 상상, 즐거운 상상. 그때 문득 높이뛰기 가로대를 넘어 떨어질 때의 감각이 떠올랐다. 공기를 가로지르며 푹신한 매트 위로 떨어지는 순간의 짜릿함. 둥실 몸이 가벼워졌다. 윤지는 매트 위로 떨어질 때처럼 푹신한 흙 위에 안겼다. 봐, 성공했네. 눈을 뜨자 국도가 씩 웃고 있었다. 근데 뭘 상상했어? 아까 말한 버리고 싶은 추억. 국도가 황당한 표정으로 윤지를 보았다. 그때는 즐거웠어. 지금은 의미 없지만. 윤지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멀리 언덕 위에 두 채의 건물이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동양화풍의 그림 같은 건물이었다. 두 아이는 어느새 해음령 고개를 넘어 해음원 앞에 도착했다. 네, 환상박물관 수리홀의 1장과 2장을 읽어드렸어요. 지금 계속 손을 흔들어 드려야 되는데 왔다가 갔다가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어떠셨어요? 환상박물관 수리홀? 네, 막 박수 쳐주시는 분,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 네, 이렇게 1장과 2장을 읽어드렸어요. 윤지가 해음원에 도착했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하게 좀 재밌어요. 다음도 되게 궁금하시죠? 내일 11시에 또 3장과 4장을 다른 분께서 읽어주실 거예요. 성우 아니에요. 아, 핑크나나님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내용이에요. 저희 아들 7살인데 이게 글밥이 좀 많잖아요. 저는 이제 연습하느라고 읽어줬거든요. 저희 아들한테. 잘 듣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12세 이상이 좀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 얘기도 있고 용돈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윤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그런 예체능 계열의 친구고 또 소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랑 이렇게 사는 그런 친구, 이런 공통의 나이대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11살 딸 아이도 재밌게 읽어주셨구나. 네, 우리가 12세 이상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네, 나이에 상관없이 다 재밌게 볼 것 같아요. 해리포터
너무 좋아해요. 저도 해리포터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게 해리포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킹스 크로스역이나 뭐 이런 데가 있어도 저희 가볼 수도 없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지만, 이 환상박물관 수리홀은 파주에 사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허정인 작가님 파주에 사시죠? 네, 이렇게 파주를 배경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고 파주에 살고 계시다면 우리 동네 혹시 이쪽에 이런 데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파주에 한번 놀러 가봐야겠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친근하게. 네, 작가님 그림 너무 좋죠. 그림책은 아니지만 이 앞자락에 그림이 있어요. 아까 나비장 얘기해드렸잖아요. 물불 흑금 이렇게 요 긴 서랍까지 그림이 되게 환상적이고요. 전시실 입구도 되게 리얼하게 그려져 있어요. 저희 아들은 이 그림이 너무 좋다고 자꾸 보더라고요. 엄마 여기 이빨 있어 이빨 말하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해골 같은 것도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주인공들이 참 귀엽고 매력적이에요. 네, 파주 살지는 않지만 어릴 때 자주 가셨었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내일 해주실 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되게 지금 걱정을 많이 했다가, 그냥 막상 하니까 끝났네요. 1장과 2장이. 그리고, 네.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네. 뭐, 그림도 네, 오승민 작가님 그림이어서, 네. 너무너무 멋지죠. 색상도 되게 환상적이에요. 박생강 작가님의 그리고, 이 박생강 작가님이 파주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이 책 뒷표지를 이렇게 보면은, 술이홀, 이게 예전에 파주의 지명이래요. 처음에 환상박물관 수리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수리홀이라면 얼핏 외국어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파주의 아주 먼 옛날 이름이다. 이곳을 수리홀로 부르던 때는 1700년쯤 전인 삼국시대부터다. 원래 이곳은 백제 땅이었는데 475년부터는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가 결국 신라가 차지했다. 삼국시대를 관통하며 세 나라 모두의 땅이었다는 오래전 역사가 흥미롭다. 이 책 뒤쪽에 가시면은 그런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아이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었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도 파주의 일부는 군사분계선으로 잘려 북쪽에 있다. 이렇게 파주는 지난 2000년 동안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곡절과 부침이 많았던 곳이다. 그러니 이런 세월만큼 당연히 이 땅 구석구석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나라. 파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설가 박생강은 자신의 고향 땅 발밑에 묻혀있던 이야기의 원석들을 캐낸다. 저는 이 이야기의 원석들을 캐낸다는 표현이 되게 찌릿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1장하고 2장만 되게 감질나게 읽어드렸는데 뒤로 갈수록 이야기들이 정말 재밌거든요. 흥미진진합니다. 왜 이야기의 원석을 캐냈다고 표현을 하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년 후에도 살아남을 이야기로 만든 이 환상박물관 수리홀은 지금의 우리가 그 옛날의 전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말 그대로 오래된 미래가 구현된 작품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아이들이 좀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은 거의 영유아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친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읽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주변에 좀 큰 형님들한테 이 환상박물관 수리호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간중간 막 하트
아, 이 하트가 올라오는 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네요. 아, 잘 보고 있어요. 라는 그런 느낌도 주시고 되게 힘나네요. 진짜 받아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